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지난 10일에 막을 내린 4부작 여행 예능 알바로 바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코리안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 소장 신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의 삶의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일손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나면은 그 보상으로 여행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스키장에서도 알바 해봤었고 저는 알바 좀 해봤어요. 행사장도 있고 약초 한번 편집해야 될 부분은 말고 카페에서 와플 하는 거 그래서 군 생활이 저는 크게 힘들지 않아요. 첫 알바를 하러 가봅시다. Kwa majina naitwa Mariam Hassani Ali. 마리아 하산 알리 씨. 얼마나 수확해야 돼요? Mia. 100kg? 빨리 하시죠. 100kg 빨리 하고 빠지시죠. 알바 자신 있으세요? 네. 아유 허리야. 힘들어. 야, 힘들어. 폴레 싸나, 폴레. 단순 노동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체감상 한 300kg 옮긴 것 같아. 오, 나 못하겠어. 땡큐. 자, 열어볼게요. 우리 내일 가는 미쿠미. Ready for safari? 야생이야. 잠깐 내려서 길까지만 걸어갈까? 얘가 빨라. 빅캣? 어디요? 여기 나무 밑에. 근데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믿기지가 않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만져보고 싶다. 그치, 나도 이렇게 안겨보고 싶어 한번. 나는 저 발바닥 만져보고 싶어. 아니 근데 숨 쉴 때마다 배가 들썩들썩하는 것도 무서워. 작게 얘기해야 돼? 거슬리게 행동하지 말자. 아직까지 계속 행복이야. 황홀해. 우리 내일이 제일 힘들 걸 아마. 탄자니아 학생들을 위해 K 문화를 알려달라는 특강 아르바이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것 같아. KMEC. KMEC. 이렇게. 이 정도 괜찮다. 빠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짬보. 안녕하세요. 너네 뭐냐? 똑바로 안 해? 왜 했는데? 내 지금 이게 장난이야? 아니, 일로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오케이. 자, 시작. 짬보. 나 화났어, 지금. 알았어. 와게니 환영합니다. 컷! 나 내 생애 꿈인 거 알지? 와우. 섹시 푸드. 마지막 알바를 마쳤네요. 어떤 감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난 저런 끝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퍼. 아, 왜 이렇게 울어? 나만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알바로 바캉스는 해외에서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컨셉의 예능입니다. 출연자들은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으로 건너가서 현지인처럼 일해보고 또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적인 바캉스를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단짠단짠한 그런 5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여행이 따라온다. 이런 기획, 알바로 바캉스의 기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프로그램 이름부터가 알바로 바캉스지, 알바가 있고 바캉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 프로그램의 두 축인데 완전 이제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워킹 홀리데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미리 준비된 아르바이트 미션을 딱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미리 준비된 바캉스 파트를 그냥 즐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알바로 바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도가 있을 수 있는 기획이었음에도 너무 이제 자유도가 낮은 방식이라서 이 기획에 좀 내재돼 있었던 뭐 현지인과 현지 사회와 좀
교류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여행의 느낌이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지금 결과물만 보고 있을 때는 뭔가 흔한 어떤 그 여행 프로들, 그야말로 바캉스를 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여행에 대한 좀 알리바이를 위해서 좀 돈을 버는 과정이 추가된 느낌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흐름이 너무 느리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4부작인데 그 4부작이라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1회에 어디 일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준비하는 기간만 이제 1화를 거기다 소비를 하고 2화가 되어서야 이제 해초 수학 알바를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화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사파리 투어를 하게 되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바로 바캉스라고 하기에는 아르바이트 분량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인상이 들었고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또한 이 프로그램의 재미는 대부분 출연진의 애드립에 의존을 해요. 특히 이제 이수지 씨의 어떤 개그감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재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출연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 의해서 재미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션이 재미있다거나 기획이 만들어낸 재미 같은 것들은 잘 없는 거죠. 아르바이트와 바캉스의 균형이 어그러졌고 기획의 정밀성이 떨어진다. 이런 인상도 주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과정을 보여줄 때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 이상으로 저는 그 안에서도 예능적 의미나 기획에 부합하는 재미를 뽑아낼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을 정체성을 결정짓는 순간은 바로 이 출연진들이 알바를 하는 그 구간에서 나올 텐데 이게 너무 평이하게 지나갔다는 인상이었어요. 그 해초 수확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일터의 반장님 캐릭터부터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이수지 씨가 춤을 추니까 바로 이제 노래로 화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출연진들에게 갖다 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함께 이제 같은 노동자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탄자니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출연진들끼리 먹어버리니까 되게 소중한 소스를 놓쳐버린 느낌이 들어서 현지 문화와 현지인과의 케미스트리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여행 여정이 짧은 만큼 초반부터 좀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의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노동과 여행을 통해서 타지의 삶을 담아낸다는 점은 인상 깊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에는 이 개성 넘치는 알바즈 4인이 있습니다. 예능 대세 이수지 씨부터 멤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정준원 씨, 그리고 막내 라인 강유석 씨와 김하영 씨까지 이 네 사람이 마치 현실남배 같은 그런 호흡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출연진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출연진은 김하영 씨인데요. 김하영 씨는 사실 출발 전에 발가락을 다쳐서 부상을 입었잖아요. 육체 노동이 있을 테니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초 수확을 하러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려고 애쓰는 점, 소위 말해서 부상투혼이라고 하죠. 이런 점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한 발을 들고서라도 일하려고 하는 점에서 이 일에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해초 관련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현지인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세차함을 할 때는 이제 반장님이 가지고 온 반찬을 먹어보고 계속 맛있다고 달라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현지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 느껴졌거든요. 김하영 씨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도 맞는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막내 라인인 김하영 씨와 강유석 씨의 조합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할 법도 한데 서로 이제 뭐 통성명도 하고 나이도 얘기하면서 동갑이지만 서로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뭐 설거지 당번을 정할 때도 막내 라인으로서 형 누나에게 져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재미를 주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알바즈 보면서 되게 좀 대학 시절에 MT에서 서로 처음 만나서 거기서 조금씩 친해진 학생들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정준원 씨가 인기 있는 고학번 선배의 느낌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수지 씨가 이제 수영 개그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연도 좀 하고 오라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수영 개그를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만 좀 삐끗하면 이제 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서로 약간 그 어색함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농담을 던지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정준원 씨와 이수지 씨 케미스트리가 좀 흥미로웠는데
이수지 씨가 어떤 개그 꽁트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정준원 씨가 그걸 되게 잘 좀 받아먹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새참 먹을 때 뭐 힘들다면서 이제 옥수수 먹여달라고 이수지 씨가 하니까는 또 정준원 씨가 그걸 또 받아서 옥수수를 돌리고 있고 이수지 씨가 그걸 또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준원 씨의 어떤 감각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캐릭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웃음의 판을 짜는 이수지 씨의 능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단연 이수지 씨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라던가 다양한 성대모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황극을 만들었고 그걸로 많은 웃음을 뽑아냈는데요. 예를 들면 탄자니아 이 숙소에 있었던 컵라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참웃는 성대모사를 하면서 상황극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 또 첫 만남에서 어색한 상황에서도 바로 식당 이모님의 이제 빙의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이수지라는 예능인에게 기대했던 그런 웃음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또 현지인과 케미스트리도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령 이수지 씨가 해초 양식장에서 이제 반장님과 만났을 때 두 분의 케미가 좋았는데 일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말로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반장님도 바로 받아서 정말 엄마처럼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들이 단순한 상황극만이 아니라 현지와의 어떤 소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 바디랭귀지만으로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 자체로도 재미있었지만 또 약간 은근한 감동 또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알바즈 모두에게 역시 이 캐릭터성이 잘 부여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특유의 친화력, 처음 보는 사람과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예능인이 흔치 않을 텐데 이수지 씨가 그 역할을 잘해줬고 또 총무 역할을 맡은 뭐 강유석 씨도 있었고 정준원 씨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김하영 씨도 부상투혼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4명의 캐릭터는 분명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관계성이 이제 돋보이는 장면은 숙소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설거지 당번 정하는 병뚜껑 멀리 던지기 대회를 열었는데 웃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당번이 정해지고 나서도 정준원 씨는 식탁도 열심히 치우고 이수지 씨는 혼자 수영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또 각자의 캐릭터성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이 아르바이트와 이 바캉스를 즐기는데 다들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땀 흘리고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료애가 생기는 분위기였는데요. 해초 수확과 사파리 투어 등 고생과 낭만이 교차하는 여정 속에서 탄자니아의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준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꼽아주시면요. 새참을 먹는 장면. 네, 여기가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장면이었는데요. 노동과 휴식, 관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새참을 먹는 장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이 강한 이제 열대 과일을 먹고 또 현지식 튀김 음식을 먹으면서 잔지바르에서 이러한 음식을 먹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과정도 의미가 있었고요. 새참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인들이 노동을 하며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문화적인 요소가 있구나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동시에도 이 노동을 한 다음에 새참을 먹고 또 다시 이제 노동을 하는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현지의 하루 루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장면에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알바즈가 소위 말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 간 장면인데 현지의 코이카 직원인 마가렛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배우잖아요. 관광객들은 주로 잠보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은 만보라고 말한다. 이것을 배우고 시장에 가서 그걸 바로 써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배운 무언가를 새로운 지식을 현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제 교육방송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탄자니아의 문화랑 결합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탄자니아의 문화를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서 보여져서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마에서
그 정준원 씨가 굉장히 짧은 장면입니다. 이게 홍보 영상 아이디어 짜다가 본인 역할이 좀 많으니까는 제작진한테 저 아르바이트비 다른 사람도 8만 원 더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짧은 농담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제 좀 그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든 노동과 노동하는 시간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주는 전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보통 우리 시급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인 거죠. 이 브레인스토밍 단계부터 그럼 노동이냐 아니면은 그 방송국에 가서 촬영하는 시간까지만 노동이냐.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시급 계산할 때는 보통 후자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것이 노동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 일상에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노동의 어떤 맥락을 단순히 시급 계산되는 어떤 구획된 노동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저는 사파리 투어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넓은 초원에 뭐 사자도 보고 악어도 보고 다양한 동물들을 보는 신기함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출연진들이 가족들과 영상통화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이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라이온킹을 좋아하니까 이제 사자 보러 왔다고 하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엄마가 이제 사자 보러 갈 거야 하니까 안 돼 조심해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 목소리에 되게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고 강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와도 통화하고 또 동물을 좋아하는 조카와도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귀한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점이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그 설명 외에 다른 보조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웠는데요. 해당 개체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 자막이라던가 내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었더라면 시청자들 역시도 이 사파리 투어를 좀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인상적으로 보신 장면들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행 예능 안에서 고생은 꾸준히 하나의 강력한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최근에 낯선 여행지에서 그야말로 사서 고생을 즐겼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리즈가 큰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알바로 바캉스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현지 노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고생을 시도했는데요. 아쉽게도 기대만큼의 반향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행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요즘 알바로 바캉스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강화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왜 만들어져야 되고 이 네 사람이 왜 출연하는지 그 당위성을 더 잘 전달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바로 바캉스를 했을 때 왜 이 네 사람을 섭외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길었음에도 뭐 알바 경력이 많아서라는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이제 코이카가 나올 때 비로소 여기 있는 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해초 수확이라는 알바와 코이카 활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예능적으로 스토리텔링 하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진들이 굉장히 많은 재미를 만들었지만 그 부분을 더 살려서 어떤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지점이 아쉬웠는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미션형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프로그램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알바로 바캉스의 기획 의도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한다 였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아르바이트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바캉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시청자가 알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잠깐 일했는데 어떻게 다음 숙소는 풀빌라급 숙소이지? 의문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취업 비자 문제도 있고 촬영 여건상 좀 노동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그래도 이 노동이나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사를 다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추후 또 제작될 예정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리얼리티 관찰 예능에서 시청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위 이제 진정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진심으로 하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 정도로 고생을 한다면은 저게 정말 진심이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정도 고생을 했으면
적어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진심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가장 좋고 쉬운 방식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거를 되게 잘 활용했던 게 전 태계일주라고 생각을 해요. 태계일주 같은 경우 고생의 자극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같이 이 사람들과 경험하는 과정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격이 없는 교류로 받아들여지고 관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알바로 바캉스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허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현지 노동 경험에 있어서 한계는 있었으나 너무 이제 관광객이 일일 현지 노동을 하는 그런 짧게 체험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날 것으로서의 진정성, 고생으로서도 그렇고 현지 교류와의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그 MBC에서 리얼리티 예능을 만들 때 꼭 여행 예능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리얼리티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알바로 바캉스는 콘셉트의 가능성은 충분했는데 노동과 여행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출연자들이 만들어냈던 그 현장의 온기와 잔지바르의 매력은 살아있었던 만큼 이번에 이 시도가 향후 여행 예능 제작에 있어서 어떤 밑거름이 될지 그래서 진화할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